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 함수 얘기는 기억하시나요? 지수 함수 얘기 기억해요? 기본적으로 y는 a의 x제곱 모양이고 당연히 a에는 0보다 큰 애가 와야 되면서 1이 오지 않는 상황일 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프 개형은 크게 두 가지가 됐어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좌표평면상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두 번째로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하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둘 다 0,1을 지나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고요. x축이랑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아서 이때 점근선이라는 표현도 언급이 됐습니다. y는 0이랑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았음. 됐죠? 사실 이 둘의 관계는 y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축 대칭 관계, 다시 말해서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된다 라고도 익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형 그래프였고 이 친구를 x축과 y축으로 막 열심히 평행이동해서 나온 결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친구를 평행이동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큰 감흥이 없어요. 그래프 개형도 그렇게 눈에 띄게 바뀌진 않고 하지만 y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는 누구도 같이 움직여? 네, 점근선도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조금 많이 다르게 보일 수 있었고 그래서 y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는 점근선으로 바뀌는지는 항상 잘 체크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해 주는 게 좋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 뭐 최대 최소 같은 문제들도 막 풀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정식을 갈 거야.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방정식이 뭐야? 크게 등식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건 또 뭐냐면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퀄이죠. 짝대기 두 개가 있는 식이 등식인데 이 등식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거든.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같은 식이야. 그래서 같은 식인데 모양을 조금 달리 해놓은 형태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 거잖아. 맞아? 이 둘은 같은 식이거든. 이때 등호를 써서 식을 표현하기도 해. 같은 식. 여기 x에다 1는 값, 여기 1는 값 똑같고 2는 값, 2는 값 똑같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연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했을 거야. 1학기 때. 그리고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찬가지 등식은 있는데 얘는 조금 특이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이 등호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식을 우린 방정식이라고 불러. 등호가 성립하거나 또는 성립하지 않는 식. 예를 들면 이런 거야. 4x 플러스 7은 빵이라고 할게. 그럼 등호가 있는 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봐봐.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 라고 했을 때 x에다 1 넣어봐. 같은 값 나와? 안 나오지. 그럼 1 넣었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식인 거야. 2를 넣어도 같은 값 나와? 안 나오거든. 이것도 2 넣으면 등호 성립하지 않는 식인 거야. 그럼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오는 걸까?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우리가 바로 암산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x에 마이너스 4분의 7을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거든. 그럼 그때 이 등호를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그 적절한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다음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은 등호를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적절한 그 x값이 누군지를 말해줘라 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제 이딴 것들을 배웠던 거고 지금은 지수 방정식을 배워볼 거야. 어서 오세요. 자, 지수 방정식 자체가 되게 어렵진 않아. 왜 어렵지 않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모양들 자체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해 주진 않거든. 자, 예를 들어볼게. 좌우가 똑같이 될 수 있는 적절한 x값을 우리는 찾으면
방정식의 해를 찾은 거고 그게 방정식을 푼 거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봐봐. 2의 x제곱이 예를 들어 8이 됐어. 등호가 있죠? 맞아요? x값에 따라서 같아질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이 지수 방정식이라고. 자, x에다 누구 넣으면 같아집니까? 3. 맞나요? 그럼 다음 방정식의 근은 몇이에요? x는 3입니다. 그럼 x는 3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푼 거야. 해를 말하고 근을 말했으니까.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돼.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밑에 있는 교재의 문제 보시면 안 어렵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갑니다. 자, 17번에 2번 문제가 일단 보이거든. 자, 여기 볼게. 2의 5-x제곱이 4의 x 빼기 2제곱이랑 똑같대 라고 했거든. 자, 그럼 보시면 봐봐. 2의 5 빼기 x제곱이랑 4의 x 빼기 2제곱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x에다 누굴 넣으면 서로 똑같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생각해봐. 얘는 2의 x제곱은 8이라고 했을 때 너네가 3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8이 어떤 수였다? 2의 세제곱이었다고. 그래서 밑이 같으면 그냥 요 위에 있는 지수끼리 같은 값을 찾아주면 답이 나오는 거였지. 받아들여? 그래서 어렵지 않아. 방정식을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밑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돼. 같도록 적절하게 식을 변형해 주시면 돼. 그럼 여기 볼게. 얘는 밑이 2였다? 얘는 밑이 4란 말이야. 그럼 일단 밑이 같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럼 이때 이 4라는 애는 어떤 애? 2의 제곱이거든. 그럼 그거의 x 빼기 2제곱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2의 몇 제곱? 2x 빼기 2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물어본 거. 2의 5 빼기 x제곱이랑 2의 2x 빼기 2제곱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 둘이 같으면 똑같은 거 아닐까? 받아들여요? 결론. 5-x가 2x 빼기 2랑 같으면 되는 거고, 얘가 넘어가면 3x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7이 되는 거니까 x에 누구 넣으면 돼? 3분의 7 넣으면 같은 거야. 맞아?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푼 겁니다. 어려웠어요? 4네요. 4였습니다. 미안해요. 9네요. 답 이쁘게 나오네요. 야!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따라와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을 풀어주면 되는 거고, 뒤로 넘어가 보면 40페이지 쪽 가볼게. 그럼 이런 문제들만 주구장창 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와. 어떤 거냐면, 자, 40페이지에 18번에 1번 그냥 앞에다 써볼게요. x에 x-5제곱이랑 x에 15-x제곱이 있어. 자, 40페이지에 18번입니다. 봐봐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방금이랑 똑같아. 밑이 2, 2였을 때 위에 길이 같으면 됐거든. 쓰라 잘 따라와봐. 아파? 아프니 어디? 아픈데 괜찮은 거야? 그래, 괜찮아. 힘내. 자, 여기도 볼게. 여기도 x고 여기도 x지. 그럼 내가 밑에 오는 x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그랬을 때 누구끼리? 얘네 둘이 같으면 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받아들여? 그럼 결론. x-5하고 15-x가 같으면 그냥 같은 값이겠지. 그럼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2x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20인 거니까 x는 몇이다? 10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10입니다. 끝났어요. 맞아? 사실 끝난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잘 봐봐. A의 0제곱 몇이죠? 1이에요. B의 0제곱 몇이죠? 1이에요. 그럼 둘은 뭐야? 같은 값이지. 맞니? 그럼 이때 지수가 같을 때 밑이 달라도 같은 경우들이 생겨. 언제? 얘가 0일 때. 맞아? 자, 두 번째 상황 보여드릴게. 1의 8제곱 몇이에요?
1의 10제곱 몇이에요? 그럼 얘네 둘도 같은 거지. 지수가 다를 때 밑이 1로 같으면 누가 오든 항상 결과가 똑같은 경우로 나온다고. 그럼 결론. 밑에 오는 값이 지금 x였잖아. 맞니? 그럼 x에다가 내가 누구 넣으면? 1이 오면. 맞아? 맞아? x가 1이면 1의 마이너스 4제곱, 1의 14제곱이지. 어쨌든 이 둘은 서로 뭐 어떤 값? 1로 같은 값일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로 x가 1일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시면 정확하게 방정식을 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에 올 수 있는 값은 10도 있고요. 1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셔야만 지수 방정식을 제대로 보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다시 가볼게. 40페이지에 그 18번에 우측 보면 6번 문제 있거든. 자,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네는 문제가 큼직해서 좋아. 자, 6번 문제입니다. 여기 자, 6번 문제 보면 요거를 이제 구할 거거든.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x는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죠? 둘이 같았으면 좋겠대. 일단 전체적인 모양을 좀 관찰하면 x 빼기 1, x 빼기 1 밑이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면 누구끼리만 같으면 된다고? 지수에 있는 이 둘만 같으면 되는 거지. 맞아? 같은 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받아들여? 그럼 첫 번째 2x 플러스 3하고 x제곱이 같으면 이 둘은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이 되게 하는 적절한 x값을 찾자는 거거든. 이건 2차 방정식이네. 그럼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따라올까요? 그럼 x의 적절한 값은 누구? 3 또는 마이너스 1일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 x는 1보다 어떤 애? 큰 애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언급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x는 3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여기서 관찰해 볼게. 밑이 지금 x 빼기 1로 동일하거든. 지수에 아무리 다른 수가 와도 밑이 1이라면 그 결과는 항상 같은 값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두 번째. x 빼기 1이 만약 1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x가 몇이라면 x가 2라면 누구를 대입해도 어쨌든 1의 거듭제곱수는 1이었으니까 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그래서 적절한 x값은 3 또는 2 해서 몇 개? 2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다음 문제의 해가 될 거라고. 따라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완성이 된 건데 문제는 얘네들만 내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41페이지 19번의 2번 문제를 볼게요. 참고로 안 푼 건 다 숙제로 또 풀어 오셔야 돼요. 자, 봐봐.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딱 띄워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아니 방금까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밑이 같아서 뭐 지수끼리 같으면 되고 뭐 밑이 똑같이 1이면 뭐 같고 막 이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 문제를 좀 보셔야 돼. 식을 좀 봐봐. 식을 좀 봐봐. 쓱 봐봐. 그럼 여기서 느끼는 게 뭔가 하나 딱 나와야 된단 말이야. 뭐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 얘는 좀 귀찮은 거 싫어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 말은 뭐냐면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잖아. 이거 계속 쓰는 걸 귀찮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해? 되게 심플하게 하나의 문자로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거 우리가 치환한다라고 부르지. 맞아? 그럼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냥 문제를 쭉 봐. 혹시 똑같은 애들 보여? 반복해서 표현되는 것들이 보여? 그게 보이면 그 문자를 치환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지. 그냥 해석을 잘 해봐야 되지. 무조건 보이거든. 4의 x제곱 보여? 4는 2의 몇 제곱? 2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의 2x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2x제곱을 제곱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따라와.
그럼 여러분들의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갈 게 아니라 그냥 4의 x제곱 보면서 2x를 제곱했네?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네? 라고 관찰해버리는 순간 얘 같은 게 보이지? 맞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2의 x제곱 얘를 그냥 몰라 귀찮아 t라는 문자로 바꿔서 표현을 할게. 그럼 처음에 있는 4x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t제곱이 되는 거라고. 따라와요? 뒤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고 플러스 8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바꿨었더니 여러분들 눈에는 얘가 몇 차 방정식으로 보일까?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되네요. 4하고 2로. 그럼 적절한 t값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4 또는 2입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 맞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은 뭡니까? 4 또는 2예요 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왜? 문제에서는 t가 누군지 몰라. 내가 t라고 바꾼 건 뭐 때문에?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쓰기 귀찮아서 내가 바꾼 거라고. 내 임의로 바꾼 거야. 그럼 문제에서 t값이 누굽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말이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t가 4 또는 2라고 했을 때 원래 t가 누구였어? 2의 x제곱이었잖아. 그럼 그 말은 2의 x제곱이 4이거나 2의 x제곱이 2라는 말인 거거든. 받아들여요? 그러면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네. 2의 x제곱이 4가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는 거고. 2의 x제곱이 2가 되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등호를 만족하는 적절한 x값은 1 또는 2, 두 개가 될 겁니다. 따라왔어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따라오셨으면 주의사항 하나만 더 체크해 놓을게요. 나는 지금 2의 x제곱을 t라고 바꿨다. 맞아? x에 무수히 많은 실수 아무나 다 온다고 생각해 볼게. 이때 t값의 범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죠. 맞아? 왜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y는 2의 x제곱 그려 점근선이 y는 0이고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였잖아. 얘가 축이었고 얘가 y축이었던 거지. 받아들여? 그래서 y에 올 수 있는 값들은 무수히 많은 값이 올 수 있지만 x축보다 밑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음수는 나오지 않았다고. 0보다 큰 수만 항상 나왔다는 거지. 맞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2의 x제곱은 y가 아니라 뭐로 바꿨어? t로 바꾼 거네. 맞니?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축이 되는 거죠. 그럼 t에 올 수 있는 값들은 마찬가지 0보다 항상 큰 애들만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 따라와요? 해서 치환된 문자가 나오면 항상 그 문자의 범위도 언급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문제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따라와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8번 문제가 딱 보이니까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셔야 되겠지. 혹시 반복되는 공통된 애들이 보여? 반복된 애들 보여? 누가 보여? 그게 누군데? 이 식을 쭉 보시면서 이거 똑같은 거 반복되네? 얘가 계속 보이네? 하는 친구 있어요? 수정이 보이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도 안 보여? 보여요? 누구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같은 의견?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수 연습하시면서 얘네들을 바꿔보는 연습이 많이 되면 이게 보여. 근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웬만하면 잘 찾아봐. 일단 여기 보면 4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4분의 1의 x제곱인 거잖아. 맞아?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따라오죠? 그 다음 또 볼게. 마이너스 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1제곱인 거죠. 맞아? 그럼 지수끼리 더해서 저렇게 쓸 거라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인 거죠. 거기에다가 2를 또 한번 곱한 모습인 거고 플러스 16이 0이었던 상황인 거야. 이걸 그냥 하나씩 조금 정리해서 써본 거야. 굳이 쓸 필요 없어. 그냥 보시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된다고. 그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 친구는 2분의 1을 제곱한 거에 x제곱이었잖아. 맞아?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 x제곱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2하고 5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아까 저 친구가 했던 이야기는 뭐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요. 뭔데? 2분의 1의 x제곱이 똑같은 게 보여요. 인 상황이었던 거고. 돼요?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이 계속 보이니까 내가 얘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다시 쓸게. 귀찮으니까. 그럼 얘는 t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 플러스 16은 0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뿅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t의 적절한 값이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t는 8 또는 2가 되는데 이게 답은 아니라니까요. 왜? 원래 t 뭐였어? 2분의 1의 x제곱이 t라며.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이 8이 되는 경우 또는 2분의 1의 x제곱이 2가 되게 해주는 적절한 x값을 우린 말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x에 누가 오면 8이 될까요? x에 누가 오면 8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여기서 분수에 계신 친구들은 또 연습 안 된 거예요. 미안. 깔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 다음 누구 넣으면 2 나와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주의사항. 내가 2분의 1의 x제곱을 t라는 문자로 치환했죠? 맞아? 우리는 알고 있다고 x의 모든 임의 실수 아무나 다 와도 얘는 항상 0보다 큰 애만 올 거야. 그럼 t값은 항상 0보다 큰 수만 오는 상황일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t값을 구했는데 여기에 0보다 작은 애가 온다면 이 친구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친구니 지우시고 0보다 큰 수의 값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할 거예요. 잘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42페이지예요. 자, 42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볼 겁니다. 다시 천천히 또 가볼게. 자, 방정식이 있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겁니다.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 친구의 두 근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치? 0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식을 좀 쓱 봐봐. 혹시 똑같은 거 보여? 반복되는 거 보여? 보여? 누구? 16의 x제곱이요? 다시 누가 보여? 4의 x제곱이 보이네. 맞아? 4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계속 쓰기 t라고 치환할게. 그리고 x에 누가 오든 4의 거듭 지급수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올 거야.
까지 체크해 놓고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t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t제곱이 되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t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4가 되는 상황이네요. 따라와요. 인수분해 하시면 t-4하고 t-1은 0이구나. 맞습니다. 그럼 t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다? 4 또는 1이었다. t는 4 또는 1이 오면 다음 등호를 성립시켜주는 값이었는데 t는 일단 0보다 커야 된다고 했네요. 다 0보다 큰 애가 맞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있던 x값이 누군지를 찾는 마지막 과정만 하시면 되겠네. t는 4의 x제곱이었으니까 4의 x제곱이 4라면 또는 4의 x제곱이 1이라면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을 말하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처음 했던 이야기거든. 자, x에 누가 오면 4 나와요? 1 또는 0이 되겠습니다. 해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때 알파 베타 더한 값은요? 1이겠네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두근을 알아내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차 방정식에서 근각외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더한 값들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x값 먼저 찾는 걸 연습하고 다 찾은 다음 그 결과를 갖고 더하도록 여러분들한테 먼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 처음부터 막 깊게 나가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한번 또 마무리를 지어봤네요. 자, 우측에 있는 문제 보시면 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니다. 한 마리의 박테리아가 X시간 후에는 A의 X제곱마리로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10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6시간 후에는 6,400마리가 됐대요. 그러면 10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20만 4,80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지 한번 구해보련이라는 말이죠. 자, 볼게요.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X시간이 지나면 A의 X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마리가 있었어. X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한 마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마리가 있어요. X시간 지납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한 마리가 있어요. X시간 지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100마리가 쭉 모여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지? 몇 개를 더하는 거야? 100개.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100개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 아니야. 더하는 거야.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100시간이 지났어요. 몇 마리가 됐을까요? 100 A의 X제곱마리가 됐겠죠? 받아들일까요? 그 한 마리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100개 있을 거거든. 따라와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마리였냐면 잠깐만 뭐였어? 6시간 후. 그럼 6시간이 지났을 때 몇 마리였냐면 6,400이었거든. 그럼 양변에 공 2개를 나눠주시면 A의 6제곱이 일단 64였다는 거 정도. 됐죠? 요 정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였습니다. 10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20만 4,80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일까요? 자, T시간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100 곱하기 A의 T제곱이 20만 4,800이 되는 적절한 T값을 한번 말해줄래? 라는 말인 거죠. 자, 공 2개를 나눠줍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의 T제곱이 2048이 되는 상황인 거네요. 자, 따라왔어요. 그럼 문제.
64는요 2의 몇 제곱? 6제곱이요. 우리 이거 외우기로 했잖아요. 맞습니까? 아, 그럼 A가 몇이었던 거야? 2였던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A가 2였으니까 자 2에다 몇 제곱하면 2048 나올까요? 네,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11시간 후에는 다음과 같이 늘어날 겁니다. 라고 해서 적절한 그 시간값을 말했다라는 게 이 문제의 끝이죠. 따라와요. 자, 그러면 문제 몇? 자, 보세요, 이거 4의 x제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모습인 거잖아. 그렇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 그럼 뭐 2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4의 x제곱인 거고, 그게 2의 x 플러스 3제곱이랑 같은 거야. 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고. 됐죠? 뭐 이거 쓸 필요 없죠? 4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거든. 2의 몇 제곱? 2x제곱. 됐죠? 잠깐만. 뭐 하는 거야? 미친놈이. 미안해요. 네, 미쳤죠? 거기에다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했다라는 건 2의 몇 제곱? 2x 빼기 1제곱이 됐다. 이게 좌변인 거야. 그리고 우변은 2의 x 플러스 3제곱인 거고. 그럼 둘이 같으려면 얘네 둘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얘네 둘이. x 더하기 3하고 2x 빼기 1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또 넘어가니까 x는 4예요. 됐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 이 정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편하게 하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푸세요. 이거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서 그런 거야. 자, 5번 봐봐. 5번도 비슷하거든. 일단 2의 2x제곱이야? 그래, 그런가 봐. 그럼 우변을 보면 봐봐. 여기 지금 4 있지. 그럼 사실 이거 4분의 1하고 루트 2분의 1 곱한 거잖아. 따로 끊어서 보기 싫으면 그냥 한 번에 봐도 되고. 그럼 그랬을 때 4는 2의 제곱분의 1이거든. 루트 2는 2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거든. 맞아?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럼 이때 얘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일 거야. 선생님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맞아,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씩 다 끊어서 보고 있으니까.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한 번에 봐. 어떻게? 4라는 친구는 2의 제곱에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에 그거의 1이야. 그럼 2분의 5제곱 분 2분의 1에 2분의 5제곱인 거네. 2의 마이너스 2분의 5야. 상관없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빨리 하다가 계속 틀린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잖아. 계속 거듭제곱수가 어떤 애인지 계속 관찰하셔야 돼. 그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따라와요. 그래서 결론.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요 지수 자리는 요 둘이 같으면 되는 거네. 2x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오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답일 거야. 됐어요? 넘어갑니다. 40페이지에 있는 문제 5번이죠. 5번, 7번. 5번 문제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봐봐. 지금 이게 x가 0보다 클 때 관찰하고 있고 지금 여기가 x, 밑이 x고 여기도 밑이 x로 똑같거든. 그러면 지수 자리에 있는 요 둘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x의 제곱이 5x 빼기 6이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면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인수분해 똑바로 하셔야죠. 그럼 x는 누구? 2 또는 3일 거야. 됐잖아. 0보다 큰 거니까 2도 0보다 크고 3도 0보다 큰 거 맞다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 왜? 밑이 서로 같으니까 x에 1이 오면 1의 거듭제곱 아무래도 다 1 같은 거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다음 문제에서 말하는 만족하는 x값은 1 또는 2 또는 3 해서 몇 개? 3개. 이 3개가 x값이라고. 받아들여요? 인수분해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다시 오른쪽에 있는 7번 문제 또 볼 거야. 7번 요거 다시 봐봐.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다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못 하신 분들은 다시 따라 하시고 이거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자, 7번 볼게. 둘이 같다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여기 있는 요 지수 요 x 얘도 x 이거 똑같아. 그러면 얘 x 더하기 4가 8이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4가 8이면 돼.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돼? 4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 밑이 달라도 지수에 같은 애가 오면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 누가 오면? 0이 오면. 그럼 x에 0 넣으면 8의 0제곱, 4의 0제곱. 0이 와도 되는 거네. 그래서 x에 올 수 있는 값은 4 또는 0 두 가지일 거야. 이것까지 관찰하셔야만 제대로 답을 다 얻어낸다고. 따라와요. 41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41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자, 보시면요. 3번입니다. 좀 더 키울까?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제 또 문제에서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건데 여기 딱 보면서 또 느껴야지. 아,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있구나. 누군데? 3의 x제곱. 이거 반복되는 게 보이는구나. 왜? 이거 제곱하면 얘잖아. 맞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얘를 t라고 치환할 거고 x에다 누굴 넣어도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도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봤던 이야기니까 체크까지 해줄게.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t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따라와. 수정아. 얘는 몇이야? 왜? 제대로 말을 했죠? 맞아? 얘를 보면서 이 친구는 3의 x제곱에다가 3을 하나 곱한 애거든. 그럼 우린 얘를 t라고 했으니까 3t가 되는 거지 뭘. 얘 빼기 54는 0이래. 넘겨서. 됐잖아. 그럼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돼요? 96? 여기 마이너스? 맞아?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 그럼 하면 돼. t-9하고 t 플러스 6 곱한 값이 0이더라. t는 9 또는 마이너스 6이더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t는 어떤 애가 온다고 했죠? 0보다 큰 애잖아. x에다 암만 어떤 수를 넣어도 이 결과가 0보다 작게 나올 리는 없거든. 그럼 당연히 t 값이 마이너스 6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럼 t가 9일 때 3의 x제곱이 9가 되게 하는 x값만 찾으면 되는 거네. x는 몇이다? 2입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따라와. 이런 이야기야. 자, 우측에 있는 7번 문제 보시면 자, 요 문제죠. 봐봐, 7번. 똑같은 거 보여요? 슬아야 똑같은 거 보여? 누구? 5의 x제곱. 그럼 내가 얘를 또 t라고 놓을게. 그럼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 t제곱이 되는 거고 빼기 3t인 거고
빼기 10은 0인 상황인 거지? 인수분해는 되죠? t-5랑 t 플러스 2로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t는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5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말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중요한 건 이 t는 0보다 큰 애가 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못 온다고. 결론, t가 5일 때 다시 5의 x제곱이 5가 되도록 하는 적절한 x값을 말해줍시다 인 거네요. x 몇입니까? 답입니다. 됐어요? x는 1밖에 없어. 끝. 선생님 언제는 막 3개 나올 때도 있고 하나 나올 때도 있고 2개 나올 때도 있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문제마다마다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니까 그래. 됐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대답 좀 이렇게. 네. 스라 대답 좀,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대답 좀. 수정이들 대답 좀. 잘하고 있어야 되다. 참 쪼개지지 말아주세요. 네. 좋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잘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니네 여기서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뭔가 빨리빨리 풀려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딱 봤는데 되게 간단해 보여. 빨리빨리 하려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요상한 짓들을 하죠. 4분의 2 x제곱을 보면서 막 뭐 빼고 있고 더하고 있고 아주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약분을 하고 있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좀. 그거만 안 하면 돼. 알았죠? 편하게 천천히 가. 42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촐라 쉽구만. 2의 x제곱은 t겠지. 왜? 반복되거든. 그래서 t제곱 빼기 7t 플러스 12는 0이라고 뿅 쓰면 분에 그냥 수루루 뽕뽕뽕 하면 되는 거잖아. 뭐지? 4하고 3이네.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는요 4 또는 3입니다. t가 0보다 큰 애니까 이거 맞네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t가 2의 x제곱이었잖아. 얘가 4이거나 얘가 3이 되게 해주는 x값을 찾으면 그게 두 근인 거라고. 맞아? 너 이거 4대기 하는 x값 누군데? 그래서 두 근 중에 하나가 2예요 라고 알아낸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얘가 2였어 라고 보자고. 그럼 이 베타는 누군데? 2에다가 몰라. 거듭제곱 해줘서 뭐가 되게 만드는 3이 되게 해주는 적절한 값을 말할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등호를 성립하게 해준다며. 맞아? 그러면 알파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편의상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걸로 보면 알파 제곱하면 4가 되게 해주는 적절한 그 미지수 값을 알파라고 하는 거라며. 베타 2에다가 베타만큼 거듭제곱해주면 3이 되게 해주는 그 적절한 미지수 값을 베타라고 한다는 거라며. 맞아? 문제에서 근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뭐 했어? 방정식에서 근과 해가 무슨 뜻인지도 말해드렸잖아. 우리는 그 개념을 갖고 가야 된다고. 따라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가 이건 거야. 여기서 알파가 2예요. 그래 이건 네가 아는 거니까 쓸 수 있겠지. 그럼 베타는 어떻게 해요? 정 못하게 했으면 우리가 배운 이야기 로그로 표현할 수 있거든. 베타는 로그 2의 3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는 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에선 쓰고 싶어 미쳐버리겠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결론 얘가 4고 얘가 3인데 어이구 얘는 2의 알파 제곱을 제곱했죠. 16이겠네요. 그 다음 2의 베타 제곱을 또 제곱했잖아. 9겠네요. 그래서 더한 값 몇이야?
25가 답입니다. 근의 개념은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 드린 거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방정식 나왔을 때 마다 계속 들었을 거라고. 지금 방정식 풀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사실 그냥 똑같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 거야. 대신 방정식은 이제 등식이었으니까 등호가 있었지만, 부등식은 부등식이죠. 등식이 아닌 게 부등식이에요. 같지 않은 거니까 누가 더 크거나 누가 더 작거나 혹은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뭐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 봐봐. 2의 세제곱이 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봐. 2의 5제곱이 있다?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혹시 계산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계산 안 하고? 호호. 273의 4제곱이랑 273의 7제곱이 있다? 누가 더 커?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어떻게 알았어? 아, 지수가 더 크면 무조건 큰 거야? 아, 밑이 같을 때 지수가 더 크면 큰 수인 거야? 왜? 더 많이 곱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봐. 4분의 1의 7제곱이랑 4분의 1의 세제곱이 있어. 누가 더 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더 커? 맞아? 이거 어려워? 그럼 이렇게 해볼게. 10분의 1의 세제곱.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큰 거잖아. 맞아? 왜? 얘는 7번 곱했으니까 0이 7개 있단 말이야. 1000만분의 1이고 얘는 1000분의 1이잖아. 맞아? 1000만분의 1이 더 작은 거니까 납득이 돼? 그럼 잠깐만. 지금 나이랑 조금 달라지는데? 다시 여기서 볼게.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여기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아니 얘는 지수가 크면 큰 거였어. 맞아? 근데 여기는 지수가 클수록 더 작은 애가 된 거지.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생각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답을 해 이놈 새끼. 네. 뭐 왜? 어? 1보다 작아서. 그 말의 뜻은 내가 포장해 줄게. 지수 함수에서의 특징을 관찰했을 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그래프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그래프가 됐으니, 예를 들어 y는 a의 x제곱 그래프, a가 1보다 클 때를 관찰하면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서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의 결과와 x에 5를 넣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면 당연히 5는 값이 더 크게 나왔을 거라고. 맞아? 마찬가지 x에 4 넣었을 때의 결과와 7 넣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면 당연히 4보다 7는 값이 더 크게 나왔을 거라고. 맞아? 밑이 1보다 크다면. 하지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 3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랑 7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3을 대입한 값이 더 크게 나오는 게 맞을 거야. 맞아? 결론.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지수 자리에 큰 수가 올수록 더 작은 값을 가질 거고, 밑이 1보다 큰 수면 지수 자리에 큰 수를 갖는 게 큰 값일 거야. 그 이유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맞아? 납득이 돼요? 이 이야기의 모든 베이스는 다 지수 함수에서 그냥 나온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 납득이 돼요? 아이고, 그러면 보자고.
보자고. 43페이지. 자, 봐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래. 자, 왼쪽 볼게. 밑이 9죠. 여긴 3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이 9인 수를 딱 보자마자 들어야지. 9? 9? 9? 3의 제곱. 이게 안 나오면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나왔잖아, 그치? 3의 제곱. 그럼 3의 2x 제곱. 바로 가자고. 그럼 3분의 1은 3의 몇 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왼쪽이 더 컸으면 좋겠대. 자, 밑을 관찰해볼게. 밑은 1보다 어떤 수? 큰 수지. 그러면 지수 자리에 큰 놈이 오면 큰 값을 갖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뜻? 2x가 x 빼기 4보다 크면 다음 부등식 관계를 만족하는 거잖아. 결론, x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마이너스 4보다 큰 값. 됐어? 마이너스 4보다 큰 놈 넣으면 왼쪽이 더 큰 게 맞네. 따라와요. 우측으로 가보면 5번 딱 보시면 다음을 만족하는 x값. 자, 5번 봐봐. 27분의 1이 딱 보이는 순간, 아이 그래도 여기 나름 공부 좀 했으면 얘가 딱 나와야지. 27분의 1? 27? 3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 띠용띠용. 3의 x제곱. 띠용띠용. 81은 3의 4제곱. 띠용. 맞아? 그러면 밑이 현재 1보다 큰 놈이니까 맞아요? x는 4보다는 작고 마3보다는 큰 수가 오면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 괜찮아? 결론. x는 마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이거라고. 자, 생각해봐. 2번 문제 보여? 이렇게 나왔어. 좀 더 크게 키워줄게.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생각해봐. 오른쪽이 더 크대. 그치? 밑이 똑같잖아. 밑이 똑같잖아. 그럼 우리 누구만 보면 돼? 지수만 보면 되는 거 같네? 맞아? 그럼 누가 누구보다 커야 되는 거야? 오른쪽이 왼쪽보다 커야 되는 거야? 확실해? 손모가지 걸 수 있어? 뭐라고? 그렇다고 어디 나와 있어? 문제 뭐라고? 자, 다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큰 상황이야. 그랬을 때 밑이 같으니까 우리가 지수를 관찰할 거라고. 맞아? 그럼 이 지수 x 더하기 5가 3x 빼기 1보다 커야 된다는 거래. 맞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맞아? 왜? 맞잖아. x가 0보다 크다고 했지 1보다 크다는 말은 없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x가 1보다 큰 수가 왔어. 그러면 뭐야? 지수 큰 놈이 큰 거야. 근데 x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 값이 오면 지수가 클수록 작은 값인 거라고. 그럼 오른쪽이 더 크려면 왼쪽에 있는 지수가 더 작아야 돼. 커야 돼. 미안. 커야 된다고. 맞아? 밑이 0하고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나눠서 봐야지. 경우의 수 몇 가지인데? 2가지잖아. 이 2가지를 못 나눌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럼 첫 번째, 만약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었다면, 이 밑에 있는 x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오른쪽이 더 크고 싶대. 그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3x 빼기 1하고 x 플러스 5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왼쪽. 맞아? 감소함수니까. 다시. x가 0하고 1 사이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쨌든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라고. 맞니? 오른쪽이 더 크고 싶어요 라는 그 말은 x 플러스 5를 대입한 값이 여기서 함수값을 갖는 거고 3x 빼기 1을 대입한 값이 여기서 함수값을 갖는 경우를 관찰하고 싶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커야 돼. 그래야 더 작은 값인 거니까. 따라와. 납득이 돼? 납득이 돼요? 됐어? 뭐 얘를 y는 x의 t제곱이라고 t 자리에 얘가 왔을 때 함수값, 얘가 왔을 때 함수값. 그래야만 얘를 대입한 함수값이 더 큰 거거든. 납득이 됩니까? 괜찮아요? 완벽해? 빨리 말해봐. 뭐가 문제야? 완벽해? 완벽해요? 괜찮아? 이게 다야. 그럼 결론. 뿅 넘어가. 2x 6 x는 누구?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보기로 한 x는 0하고 1 사이에서만 보기로 했는데 x가 0하고 1 사이를 만족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x는 누구 넣어야 된다? 3보다 큰 애를 넣어야 된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둘의 교집합을 보는 거죠. 연립하는 거란 말이야. 0하고 1 사이 값 중에 3보다 큰 애 있어요? x는 0하고 1 사이 값들 중에 3보다 큰 애 있어요? 없지. 결론. 이 범위에서는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큰 수였다면 그럼 x가 1보다 큰 거면 증가하는 애니까 오른쪽이 더 크고 싶어? 그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오른쪽에 있는 지수가 더 큰 거야. 3x 빼기 1보다 x 플러스 5가 더 큰 거네. 증가함수니까. 됐어요?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증가 먼저 생각해. 그 다음 반대 개념 감소일 때 보면 되고. 넘어가면 2x가 6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죠? 우리가 보려는 상황은 언제였어? 1보다 클 때만 보고 싶었지. 1보다 클 때 3보다 작은 게 답인 거죠. 그럼 이 둘의 또 뭐야? 교집합이라고. x는 어떤 애? 1보다는 크지만 3보다 작은 애가 오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겁니다. 처음에 안 나왔으니까 두 번째 거만 답이네요. 돼요? 됐어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6번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6번, 7번,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을 보는 이유는 2차가 나왔거든. 자, 보자고. 보자고. 덥다. 키면 덥고 끄면 춥고. 자, 6번 문제 보시면 왼쪽이 더 컸으면 좋겠대. 그쵸? 밑이 같네. 왼쪽이 더 컸으면 좋겠대. 그럼 우린 지수끼리 비교해보면 되는 거지? 밑이 같으니까. 맞아요? 그럼 지수 입장에서 봅시다. 왼쪽이 더 커야 돼. x제곱이랑 2x 플러스 3 비교해볼게. 누가 더 커야 되는 거니? 누가 더 커야 되는 거니? 누가 더 커야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 x제곱이랑 2x 플러스 3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커야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 말해봐. 누가 더 커야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 에? 안 들려서 그래요, 진짜로. x제곱이 더 크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선생아, 누가 더 커야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 x제곱이 더 크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수라야, 누가 더 커야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 모르겠어요가 답이죠. 모르잖아요, 지금은. 왜? 밑에 오는 x가 1보다 큰 수인지 0하고 1 사이인지를 내가 모르거든. 그럼 저게 맞는 답인 거야. 몰라요야. 수라 잘했어요. 이거 의도한 거죠? 의도해라. 됐어? 그럼 첫 번째, x가 이번엔 1보다 클 때 먼저 볼게. 만약 이 x가 1보다 크다면 그럼 얘는 증가하는 함수일 거니까 지수 자리에 있는 큰 놈이 전체적으로 큰 값을 가질 거라고. 맞아? 다시 말하면 x제곱이 2x 플러스 3보다 크면 다음 부등호 관계를 만족할 거라고. 따라와. 그럼 얘네가 쓱 넘어가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큰가 봐요 라고 얘기할 거고, 이때 여러분들한테 2차 부등식을 물어보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인수분해 되잖아. 누구 넣으면 0 나와? 0보다 클 때라고 하면 어디야? 축 윗부분. 얘네들을 말하는 거지. 됐어? x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는 3보다는 클 때. 이거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로 한 범위는 x가 1보다 클 때만 보기로 했지? 그럼 1보다 크면서 동시에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누굽니까? 3보다 큰 애들이겠지? 안 보여요? 네. 네. 됐어요? 이게 첫 번째, 1보다 클 때 나오는 x값의 범위. 끝났지 않았죠? 두 번째, 이번엔 x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그때는 지수에 오는 값이 더 작을수록 큰 값을 갖는 거잖아. 맞아? 반대로 얘기하겠지? 넘어가서 정리하면 아까랑 또 비스꾸리하게 생긴 식이 나올 거고, 2차 부등식을 또 물어보고 있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3보다 작은 아이들. 그럼 결론, 0에서부터 1 사이 범위 중 다음을 만족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다 만족하잖아. 맞아? 됐어요? 그럼 선생님 답이 뭐예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 또는 3보다 큰 애 넣으면 답인 거야. 얘도 답이고 쟤도 답인 거니까. 됐어? 해서 6번 문제 해결. 따라와요. 2차 부등식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2차 부등식 괜찮아? 괜찮아? 2차 부등식? 아이, 잘 어려울 수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이 정도 하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봤을 때 왼쪽이 더 크대. 그럼 지수끼리 비교해보자. 누가 더 커야 돼? 몰라요. 왜? 밑에 오는 x가 양 1보다 큰 애인지 0하고 1 사이인지 내가 모르거든. 그럼 뭐해? 둘 중에 하나니까 첫 번째 이거일 때, 두 번째 저거일 때 그냥 나눠놓고 그때 각각을 한번 구해보자고. 됐습니까? 끝. 이게 다예요. 잠깐만. 지금까지 뭐 신나게 연습하다 갑자기 이번 문제를 딱 봤어. 드는 생각. 드는 생각. 드는 생각. 치환하는 문제네. 왜? 같은 게 반복되거든. 우리 그런 거 겁나 싫다며. 그래서 치환하는 문제가 나왔네? 아까 방정식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은 패턴의 문제인 거야. 대신 뭐로 바뀌었다? 부등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누구를 치환하죠? 5의 x제곱을 치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t제곱 빼기 3t 빼기 12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인 거고, 인수분해하면 t-5 t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아요. 2차 부등식. t의 범위 한번 말해볼래요? 시작. 자신 있게 말하면 돼요. 맞잖아. 딱 아래로 블록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5하고 마이너스 2요. 그럼 여기 또는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애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방정식 때도 계속 얘기했었네. 뭘 봐야 된다? t의 범위를 봐야 된다. 맞아? t는 0보다 어떤 애만 나와야 돼? 큰 애만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부분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론. 크거나 같은 애요. 잠깐만, t가 뭐였죠? 5의 x제곱이 5보다 크거나 같은 애요. 그럼 결론, x는 어떤 애입니까? 됐잖아. 미칠보다 크니까 진수 큰 놈이 큰 거. 지수 큰 놈이 큰 거라며. 끝. 이게 답이네요. 어려웠어? 어려워요? 아이, 왜 그럴까? 다시 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우측에 7번 문제. 7번 보자. 어이, 어이! 7번 보자고. 봐봐. 7번 봐봐. 어이, 어이. 7번 봐. 자, 보시면 똑같은 게 보여요. 누가 보여요? 좀 보지 말아줄래? 뭐가 보여요? 3분의 1 x제곱이 보여요. 비슷해. 자, 3분의 1 x제곱이 보여요. 3분의 1이 x제곱이 보여요. 그럼 그거를 뭐 할 거예요? 치환할 거예요. 계속 쓰기 귀찮거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 치환된 다음 값은 0보다 클 거예요. 그럼 써제 깁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 0보다 크거나 같구니. 됐죠? 인수분해는요? 9, 3, 27 됐구나. 아유. 그럼 다음을 만족하는 t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구나. 랄랄랄랄 랄랄랄랄. 됐어요? 그럼 결론. t는 어떤 애냐면 3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t는 9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건 t값 얘기고 원래 문제에 t라는 말이 없었잖아. 내가 임의로 만든 거잖아. 반복해서 쓰기 귀찮고 그냥 번거로우니까 귀찮아서. 그럼 어떻게 해 다시? 3분의 1의 x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애이거나 3분의 1의 x제곱이 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래요 라고 바꿔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써져 있는 이 3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맞아요? 다시 x의 범위 말할 수 있습니까? x는 어떤 애요? x의 범위 어떻게 돼요? 잠깐만. 밑이 지금 0하고 1 사이지. 감소하는 함수잖아. 오른쪽이 더 크고 싶지. 그럼 지수끼리 비교해 볼게.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지. 맞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야?
뭔 개소리야? 라는 눈빛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9는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죠? 아이 정신 차리고. 그럼 x는 어떤 애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와야죠. 그럼 결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대환장 파티 일어나는 거 마지막 파이널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예를 보고서 이런 애들이 있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미친놈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얘 또는 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자, 그러면 아직 정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어차피 너네 밑이 1보다 크면 오른쪽이 커? 그럼 지수도 오른쪽이 크면 돼. 같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럼 밑을 1보다 크게 만들어. 3분의 1은 3의 몇 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됐지?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면서 이렇게. 그럼 결론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아, 우리가 배운 건데 뭐 어때? 배운 건 네 맘대로 막 해도 돼. 근데 안 배운 짓 하지 마 제발. 무서우니까. 두 번째 마찬가지죠. 3의 마이너스 x제곱 3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됐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같은 거 맞잖아. 그래서 편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밑을 1보다 큰 놈으로 그냥 바꾸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대신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나중에 아까 봤던 것처럼 밑이 똑같이 x로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나누고 보는 것들을 또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고 1보다 클 때와 0하고 1 사이 있을 때 잘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화면 꺼져야지. 화면 꺼정. 화면 꺼정. 자, 로그 함수가 뭐냐면 별거 없어. 출발은 지수 함수에서 시작합니다. 자, 지수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y는 a의 x제곱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a가 1보다 큰 거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가지 중에 1보다 큰 경우 볼 거예요. 증가하는 놈이죠? 맞아요? 자, 그려봅시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롱 됐죠? 맞지? 점근선 그죠? 1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 얘 잘 봐. 1대1이니? 1대1이니? x 하나에 y 하나만 짝을 딱 찍고 있니? 맞아? 그럼 이때 우리는 다음 이 친구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우리 역함수 배웠으니까 역함수 뭐야? x, y 바꾸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역함수 그래프식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x는 a의 y제곱이요. 맞아? 이게 역함수 그래프야. 역함수 그래프 식이라고. 맞니? 맞니? 근데 봐봐. 우리가 함수를 쓸 때 y는 누구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않아? 얘는 그 모습은 아니거든. 그럼 y는 누구 꼴로 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y는 밑이 누구일 때? a일 때 x가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수잖아요. 맞아? 그럼 우리는 y를 표현할 수 있죠. 로그 a의 x. 맞아? 받아들여? 받아들여? 잠깐만.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y는 로그 a의 x인 거네. 따라와. 두 번째 이야기. 그럼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다음 지수함수.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그게 역함수 그래프인 거잖아. 그럼 역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니? 원래 지수함수 점근선 누구였어? y는 0이었지. 그럼 이 역함수의 점근선은 뭐로 바뀌어? x는 0으로 바뀌겠죠. 받아들입니까? 따라와요. a가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얘 누굴까? 1이죠. x에다 1 넣으면 로그 a의 1, a의 몇 제곱이 1이야? 빵 제곱. 그래서 y가 0. 1,0을 지나네요. 받아들입니까? 두 번째. 요 x는 누구야? 진수죠? 당연히 x는 누구만 와야 돼? 0보다 큰 애만 와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보세요. y축 왼쪽에 그래프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는 거야. 따라옴? 따라와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다시 로그 함수는 뭐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 그럼 네가 알고 있던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로그 함수로 바꿔서 말할 거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지금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만 그려놓고 얘기를 해봤네. 그럼 a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라고. 지수함수. 맞니? 이 친구의 역함수를 너 한번 또 그려볼련? 이라고 하면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됐습니까? 요 점이 누구? 1,0. 받아들여? 혹시 헷갈려요? 지금 말하는 거? 헷갈려 안 헷갈려?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당연히 로그 함수도 뭘 갖고 있어? 점근선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는 x는 0. 지수 함수는 y는 0이었거든. 근데 x, y 바꿨잖아. 그럼 y는 0이 아니라 얘는 x는 0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을 거야.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다음 로그 함수의 밑, 얘가 똑같은 a인 거죠? 맞아? 그럼 다음 로그 함수에서의 밑,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됐어요? 괜찮아? 이게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 따라와요? 됐음? 자, 저희 근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우리 역함수라고 했을 때 고1 때도 우리 역함수 배웠으니까 이게 잘 말해야 돼. 자, 잘 말해보자. 자, 일단 이거 볼게. 지수함수죠? 너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그려? 얘 y는 4의 x제곱 그래프가 원래 기본형인데 이거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야. 따라와요? 그러면 기본형 그래프를 보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하는 형태였을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야호! 이게 기본형 그래프였는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살짝 밀었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점근선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밑으로 3칸 살짝 내려줬죠? 맞아요? 그럼 밑으로 한 칸 살짝 내려주면 얘가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점근선은
y는 마3으로 갖고 있는. 받아들여?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건 이런 것도 있죠. x에 0 넣어볼게요. 4 빼기 3이니까 1이죠? 0,1을 지나고 있으면 1은 됐죠? 이렇게 지나고 있네요. 받아들여요? 그럼 대충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됐어? 이런 그래프가 일단 문제에서 제시된 지수함수 그래프였어.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딱 내렸더니. 근데 이거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받아들임?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식부터 좀 써볼게요. 미안해요. 아직 다 얘기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이럴까? 첫 번째 이야기. 그럼 다음 함수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 어떤 애들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못 넣는 숫자 없었잖아. 다 넣을 수 있었잖아. 그때 나오는 y값 치역이죠? y값은 어떤 애들 나왔어? 마이너스 3보다 큰 애들만 나왔죠. 받아들여? 마3보다 큰 애들만 다 나왔잖아. y값으로. 마3도 안 나왔다고. 점근선이니까. 이게 지수함수에서의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그래프 개형이 다음과 같이 그려진 상황이었다. 더 쓸게요. 점근선은 y는 마3이었어. 여기까지 쓸게. 자, 그랬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xy를 뒤집어서 써야 되니까 x는 4에 y 플러스 1 빼기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됐죠? 역함수 xy 뒤집은 함수. 넘어가면 x 플러스 3은 4에 y 플러스 1이 될 거고. 됐죠? 그럼 이때 여기가 포인트죠. y 플러스 1은 밑이 몇일 때? 4일 때 x 더하기 3이 만들어지는 적절한 거듭제곱수라는 거잖아. 로그 표현. 따라와. 그럼 당연히 y는 로그 4에 x 플러스 3에다가 1을 뺀 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다음과 같은 역함수 그래프 식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이때 원래 있던 함수의 정의역 x가 뭐로 바뀌어? 치역으로 바뀔 거고, 원래 있던 함수의 치역 y가 뭐로 바뀌어? 정의역 x로 바뀔 거라고. 따라와. 그래서 다음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누군가요? 라고 하면 우리는 x는 마3보다 큰 애들만 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되며, 이때 치역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치역은 그냥 모든 실수 다 얻는데요? 라고 하겠죠. 맞아? 여기서 여러분들도 관찰하셔야 돼. 이거 뭐야? 진수잖아. 진수 조건. 얘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x는 마3보다 큰 애만 온다고. 이렇게도 바로 관찰이 가능한 상황이야. 됐습니다. 마지막. 그럼 너 그래프나 한번 그려봐라.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두 개. y는 x 긋고, 자, y는 마3이 정근선이었잖아. 그럼 xy 뒤집었으니까 x는 마3이 정근선이겠죠. 여기랑 달랑말랑 뾰로롱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 파란색이 다음 문제에서 얘기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였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또 이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얘는 y는 로그 4의 x인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된 그래프였습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다시 얘만 단독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라고 하면 점근선이 x는 0인, 점근선이 x는 0인 다음과 같은 로그 함수였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였는데 얘를 왼쪽으로 3만큼 위쪽으로 밑으로 한 칸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나 봐 라고 얘기한 거라고. 됐어요? 봤어?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역함수를 구하고 또 그래프를 그리며 이때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말도 야물딱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인 거야. 따라와요. 연습해보자. 연습. 자, 그래서 결론 두 점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x에다 m 넣으면 y가 1 나온다는 사실을 알잖아. 요 x에다 m을 넣으면 y가 1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로그 3의 m. 됐어요? m은 몇입니까? 3이네요. 됐지? 그럼 요 점의 좌표 x에다 n 넣으면 y가 m이라는 사실을 알잖아. 근데 y가 m 3이라며 3은 로그 3의 n. 그럼 n은 몇인 거야? 27이요. 로그에서 어떻게 해요?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지수를 읽으세요. 3의 세제곱이 n. 맞아? 3의 1제곱이 m. 됐어요? 그래서 m하고 n 값을 알았습니다. 둘이 더하세요. 30. 끝. 이런 문제. 괜찮아요? 그래서 아닌가요? 자, 이 문제는 그 교과서에도 비슷한 문제가 아마 있거든. 자, 봐봐. 문제에서 일단 뭐라고 했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래. 우린 요 길이를 우리 알고 있다는 거다. 여기가 2고 여기도 2고 이렇게. 그 다음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위에 이 점이 있대. 아, 이 점이 요 로그 함수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래. 그리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점 C의 x좌표를 좀 구해달래. 이렇게 말을 했거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잖아. 그 말의 뜻은 점 A의 y좌표가 2라는 거네. 그렇지 않아? 따라와 여기까지? 그럼 자 생각해봐. 다음 로그 함수가 있어. y값이 2가 되려면 x에 누구 넣으면 될까? 4겠네요. 맞니? 그럼 점 A의 x좌표가 4고 y좌표가 2였다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 갔어. 그럼 점 C의 좌표는 뭐가 될까? 6이 되겠지? 답이에요. 끝. 괜찮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야? 정사각형이라는 친구로 교묘하게 어떤 점의 좌표값을 하나 준 거야. 그럼 나머지 좌표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맞게 해석해주면 답이 나와. 어렵지 않다는 거야, 결론은. 뒤로 가서 하나만 더 봅시다. 7번 예제까지 한번 갑시다. 이렇게 된 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숙제예요. 할 수 있잖아요. 안 어렵잖아요.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대소 비교인데요.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도 이제 대소 비교 해봤거든. 대소 비교하려면 누가 더 크니 작니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때 봐봐. 로그 A의 M하고 로그 A의 N 두 개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해볼게. 됐죠? 자, 봐봐. 둘은 지금 밑이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이지. 맞아? 그때 오른쪽이 더 크대. 그러면 M하고 N을 비교해보자. 누가 더 큰 걸까? 왼쪽이 클까? 오른쪽이 클까? 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아, 물론 밑 조건, 지수 조건 다 만족할 때입니다. 모르는 거죠. 왜 몰라? A의 범위가 없잖아. 만약 로그 2의 M
로그 2의 n이라고. 밑이 2인 로그였어. 오른쪽이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뜻? n보다 n이 더 크다는 뜻이야. 그 이유는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거든. 야호! 맞아? m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랑 n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을 비교했는데 n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더 크대. n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로그 2의 n이 m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로그 2의 n보다 더 크대. 그 말은 여기가 m인 거고 여기가 n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m보다 n이 더 큰 거야. 진수 크면 큰 값인 거야. 받아들여? 언제? 밑이 1보다 크다면. 정리해 볼게. a가 1보다 큰다면 m보다는 n이 더 큰 값을 갖는 거야. 하지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네, 거꾸로 되겠죠. m이 n보다 더 큰 값을 가질 거야.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감소함수잖아. 여잉. 됐어요? 감소함수잖아.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로그 a의 n. 로그 a의 n이 로그 a의 n보다 더 크다고 그랬거든. 더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얘는 뭐야? n. 얘가 m인 거네. m이 n보다 더 오른쪽에 있네. 커야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음. 따라와요. 납득이 돼요? 비슷한 문제를 아까 얘기했었네. 어디서? 지수함수에서. 맞아?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그 값이 커.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지수가 클수록 그 값이 더 작아지는 거야. 감소함수니까. 납득이 돼? 그 얘기를 로그도 똑같이 합니다. 왜 똑같이 하는 걸까?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둘이 그냥 생판 다른 함수 개념이 아니라 역함수 관계에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질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거라고. 대표적인 게 점근선, 그리고 대소관계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갑니다. 3번 볼게요. 3번. 3번 볼게요. 3번. 3번 봅니다. 대수 비교해 보세요. 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누가 제일 클까요?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밑이 3이야. 밑이 3이야. 얘는 2네. 여기서 문제. 우리는 이 2를 밑이 3인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수라 불러봐. 불러봐. 녹화 중이에요. 맞아? 맞아? 3의 제곱이 9잖아. 다 까먹었어요? 여기 있는 4는 우리가 진수에 있는 지수 자리에 올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의 대제곱.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괜찮아? 얘는 괜찮아요?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얘요. 그 다음 얘네요. 왜? 밑이 3이니까. 얘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 증가하는 그래프. 그러면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 10 넣었을 때 나오는 값, 그 다음 16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의 대소를 비교하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순서일 거거든. 됐습니까? 참고로 얘는 로그 3의 x 그래프였죠. 받아들여? 높이를 관찰하시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높은 값이니까 큰 값이니까 돼요? 끝. 이런 이야기. 이 정도만 볼까? 여기까지 어때요? 여기까지 어때? 합리적이죠? 좀 더해 이왕 하던 거? 방부등식 그냥 끝내버려?